이 뭐야 오늘 7시 아니 7시래 우리 학원 끝나고 이후에 또 학원 가는 분 계세요? 세혁이? 네. 몇 시에? 끝나고 바로. 바로 가야 돼? 네. 다른 분들은? 없으세요? 아니 오늘은 뭐 아니고 다음 주에 또 혹시 이제 보강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지금 요거 이제 진도 끝나고 지금 38번이 아마 마지막 질문일 텐데 맞나? 아, 아니구나 39번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두 지문 남은 건데 지문 개수로 따지면은 지금 이제 이거 모의고사 두 지문 그리고 그 이제 스톱라이트 9강도 해야 되잖아요. 그 9강이 이제 5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총 7지문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 진도가 안 끝날 분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아마 목요일이면 끝날 거야. 제 생각은. 목요일이면 끝날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9강을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작업을 시작을 못했어요. 제가. 그게 이제 좀 이래저래 좀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5지문 작업하는데 8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 시간이.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좀 밀려있는 작업들이 있어서 지금 그거를 여러분한테 그래도 화요일 날쯤에는 줘야 니네가 이제 미리 좀 학습을 하고 이제 목요일 날 할 수 있을 텐데 화요일 날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작업 일정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일단은 늦더라도 어쨌든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수업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할게요. 자, 다음 내용 봅시다. 38번. 자, 어려운 질문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아까 어려웠던 질문 오늘 2개 나왔었죠? 아까? 가용성 휴리스틱도 그렇고 아까 뭐 벙커 얘기 나온 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었었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학습을 해보시고 그 원문 읽으면서 그러니까 많이 읽어본다. 다독이 되게 중요한 글인 것 같아요. 2개 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문장 삽입으로 나왔었는데 주제 및 제목을 보자면 시너지인데 어떤 시너지냐면요 요런 시너지랍니다. 뭐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냐면 컴바이닝 하고 나왔으니까 컴바인 A with B거든. 그래서 A를 B와 결합시키다라는 건데 컴퓨터의 강점과 인간의 강점을 결합시킴으로써 나오는 시너지랍니다. 뭐 이거는 제목만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It is important. 중요하대요. To remember that. 대절이야를 기억하는 게요. 컴퓨터들이 can only carry out. carry out은 수행하다라는 뜻이죠. instructions. 그러니까 지시사항들만을 수행할 수 있다랍니다. 어떤 지시사항이냐? The humans give them.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들에게 준. 여기서 그들은 컴퓨터겠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컴퓨터에게 내린 지시사항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나왔던 그 IoT랑은 다른 거네요. 그렇죠? IoT는 지가 알아서 했었잖아. 그렇지? 얘는 이제 아니죠. 이어서 보면 컴퓨터는 can process data. 자, 데이터를 accurately 정확하게 처리를 합니다. at far greater speed.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한답니다. 당연히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Yet 그러나 they are limited. 그들은 즉 컴퓨터들은요 제한된답니다. In many respects. 여기서의 respect는 어떤 면이라고 보면 돼요. 면, 어떤 측면. aspect랑 같은 뜻이에요. aspect.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된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가장 중요하게는 they lack common sense. 그들은 상식이 부족하대요. 컴퓨터는요. 컴퓨터는 상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거를 배우셔서 알겠지만 컴퓨터는 0 아니면 1이에요. 그냥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지 뭐 0.5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거를 이제 인간이 건드려줘야 된다를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이 글에서는요. However, 그러나 combining the strengths of these machines with human strengths. 아까 나왔던 제목과 비슷한 거죠. 인간의 강점과 이러한 기계들의 강점을 결합시키는 것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래서 단수 취급된 거 확인하시고요. 시너지를 생성해낸대요. 이게 뭐야? 주제죠, 주제. 됐나요? 컴퓨터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컴퓨터의 강점도 있었죠. 굉장히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한다는 강점이 있었죠. 하지만 컴퓨터는 뭐가 안 된다? 상식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거꾸로 인간은 속도는 느리지만 인간은 상식을 가지고 있죠. 그럼 결국에 컴퓨터의 강점은 뭐야? 빠른 처리 속도가 되겠네. 인간의 강점은 뭐야? 상식이 있다라는 거겠네. 이 두 개를 결합하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시너지는 발생한답니다. when? 뭐 할 때? combined resources. 그러니까 결합된 자원들. 여기서 자원들이 아까 말한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각각의 강점들입니다. 그 자원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때. 어떤 결과냐? 대절이라는 결과인데 exceeds the sum of the outputs. 자, 그러면은 그 결과들의 합계를 초과한답니다. 근데 어떤 결과들의 합계냐면요, of the same resources employed separately 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emplo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employ가 적용시키다 또는 사용하다라고 쓰였습니다. 여기서의 employ는요, 그냥 사용하다예요. 그러면 사용된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게 동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얘가 이제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사용된 똑같은 자원. 그랬어요? 따로따로 사용된 똑같은 자원의 결과의 합을 초과한답니다. 이게 시너지잖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데 근데 인간이 하고 컴퓨터가 해요. 그러면은 인간은 속도가 느리고요. 컴퓨터는 속도가 빠릅니다. 다만 얘는 소위 말하는 유연성이라는 게 좀 부족해요. 유연성. 아까 말했던 상식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유연성이 높죠. 즉 상식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요. 강점과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각각의 강점들을 활용하면은 이 각각으로 할 때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각각으로 할 때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컴퓨터가 지 혼자서 그냥 처리를 하면은 요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것까지 처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꾸로 인간이 하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잘 되는데 속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뭐 시간이 이제 걸리겠죠. 예를 들어서 인간만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뭔가를 일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1시간이 걸린다고 치고요. 컴퓨터가 했을 때도 똑같이 1시간이 걸린다고 쳐보자고.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이 얘가 속도가 더 빠른데 왜 똑같은 시간이 걸리냐? 이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게 없으니까. 거꾸로 인간은 이건 되지만 얘 그냥 그 처리 속도 자체가 느리니까 시간이 이만큼 걸린다고 쳐봐. 근데 이거를 동시에 하면은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컴퓨터의 강점인 얘랑 결합을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30분이면 끝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각각의 합계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낳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컴퓨터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작동을 한대요. 인간은 비교적 느리게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죠. 이건 컴퓨터의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다음 내용 봐봐. 근데 컴퓨터는 여기 앞에는요 이런 말 들어도 될 것 같아요. In contrast. 아니면 however 써도 될 것 같아요. however. 됐나요? 왜냐면 앞 내용과 대조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나 또는 대조적으로 컴퓨터는 아니면 on the other hand 써도 되겠다. 반면에 on the other hand도 쓸게요. on the other hand. 헤드라고 했습니다. 됐죠? 전부 다 대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반면에 컴퓨터는 cannot make independent decisions.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여기 있었네요. however. 미안해 못 봤어. however는 뺄게. 자, 그러나 컴퓨터는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랍니다. 또는 formulate steps. 스텝들을 만들어낼 수 없답니다. 어떤 스텝이냐면 for solving problem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단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야. unless 뭐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되지 않는다면요. so 그렇게 하도록 by humans 인간에 의해서. 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쳐봐.
그러면은 그 계산기를 만들어내면은 겁나 빠르겠죠. 그렇죠? 인간이 적용시키면. 근데 컴퓨터한테 야 계산기 좀 만들어봐 이러면 얘가 지가 알아서 만들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각자의 이제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라는 소리가 나오겠어? 또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야. 이 두 개를 결합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Even with sophisticated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가 뭡니까? AI죠, AI. 됐어요? 인공지능 말합니다. 정교한 인공지능을 가지고서라도 근데 어떤 인공지능이냐? which enables. enable 나오면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뭐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냐면 컴퓨터가 배우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implement, 실행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뭐를? what it learns. 컴퓨터가 배운 것을요. 오케이? 컴퓨터가 알게끔 해주는 거야. 컴퓨터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컴퓨터가 그 교육 받은 거를 실행하게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실행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AI를 가지고서도 the initial programming 어쨌든 초기의 프로그래밍이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내가 아니 어쨌든 AI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냥 뚝딱하고 자동으로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됐죠? Thus, 따라서 human computer combination 인간 컴퓨터 결합은요 허락해준답니다. 뭐뭐 하게 해준답니다. The results of human thought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의 결과들이 to be translated 변환되는 걸 하게 해준다는 거죠. 뭐로 변환되느냐? Efficient processing of large amounts of data 그러니까 대량의 데이터를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 처리로 변환하는 거를 하게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컴퓨터가 지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어렵지 않죠 이번 글은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도입 주제 설명 결론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도입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컴퓨터는 뭐다? 사람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지만 그리고 정확하게 하지만 상식이 부족하고 인간이 통제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 둘을 결합하면은 시너지가 발생하고 각각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그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이 각각의 산출한 것들의 합을 초과했을 때 이 시너지가 발생을 하게 된다랍니다. 즉 부연 설명인데 컴퓨터는 빠르고 정확하고 똑같은 말 또 하는 거야. 컴퓨터는 빠르고 정확한데 인간은 상대적으로 느리고 실수를 해요. 컴퓨터의 강점. 근데 반대로 컴퓨터는 인간에 의해 프로그래밍이 되지 못하면은 어떻다? 독립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겠죠. 심지어 AI조차도 그 초기 프로그래밍은 인간이 만든 거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의 약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를 결합을 시킨다면 어떻게 된다? 인간이 사고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를 이거를 컴퓨터에 적용을 시킨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니네 엑셀 프로그램 써봤냐? 엑셀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엑셀을 써갖고 내가 이번에 몇 등급 받았는지를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엑셀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다 노가다 떼야 되잖아. 317명 중에 뭐 0.04 곱해갖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내가 등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엑셀로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죠. 컴퓨터가 내 등급을 알아서 봐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내가 통제를 해. 컴퓨터에다가 엑셀에다 입력해. 그러면은 한눈에 쉽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죠. 내가 일일이 계산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출제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39번 볼게요. 요거 하고 그냥 오늘 끝내버릴게. 아예 끝내버릴게. 차라리 이거를요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오늘은 최대한 한번 끝내. 잠깐만요. 시간을 좀 봐야겠다. 시간이 애매하네. 22분이야. 8분 남았는데 이 내용을 8분 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해보자. 자,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의 어떤 이제 중요성
그리고 사용할 필요성 이렇게 되는 거네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란 게 뭘까? 말 그대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언어를 쓰지 않는 의사소통을 말하는 거야.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 바디랭귀지. 바디랭귀지. 됐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수십만 년 동안에 our hunter-gatherer ancestors, 우리의 수렵 체질인 조상들이요, could survive, 생존할 수 있었답니다. Only by,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야. 서로요. through, 뭘 통해서? 비언어적 단서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냥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되게 위험에 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 막 이제 막 이렇게 좀 포식자들이 막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쟤를 사냥한다면은 그때 야, 네가 내가 이렇게 어그로 끌 테니까 네가 뒤로 와고 막 창으로 찔러. 이럴 순 없잖아. 그거 말하다가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사자한테 들키면 그냥 찢기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겠지 뭐. 됐어?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애들이 생존을 잘했다는 거겠지. 자, 이어서 보자면 developed over so much time. 자, 너무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달되어서 뭐 하기 전에? Before the invention of language. 언어 발명 이전에요. 그래서 그것은, 즉 비언어적 신호는요, is how the human face became so expressive. 인간의 얼굴이 너무나 표현적이게 된 방식이랍니다. 그리고 gestures가 이 각종 이제 손짓, 몸짓, 발짓이 so elaborate하게 된 방식이랍니다. elaborate는 아까 나왔던 sophisticated랑 비슷해요. 정교한이라는 뜻입니다. 정교하게 된 방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했을 텐데 이게 점점 이런 것도 다 발달을 했다는 거죠. 제스처 같은 것도. 이어서 보면 we have a continual desire.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욕망이냐? To communicate our feelings.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답니다. And yet,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need to conceal them. conceal은 숨기다라는 뜻이죠. 우리 여학생들 컨실러, 그렇죠? 그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도 한답니다. For proper social functioning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적절한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 그것들을 감추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도 있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인에게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려는 욕망도 있지만 뭔가 좀 이게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이런 걸 좀 이제 감춰야 할 필요성도 알고 있다는 거죠. 됐나요? 저처럼 사회생활을 위해서 이를 감춰야 할 때가 넘어갈게요. 자, with 명사의 ing가 나온 with 분사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면 this counter force is battling inside us. 이 counter force라는 게 바로 상충되는 거거든요. 상충. 그래서 갈등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 상충하는 힘이야. 상충하는 힘.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conflict라고 봐도 됩니다. conflict, 상충, 갈등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상충하는 힘들이 우리 안쪽에서 싸운 채로, 싸우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지금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거잖아. 하나는 내 감정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욕망, 또 하나는 내 감정을 숨기고 싶다는 필요성.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 이게 서로 상충되는 거야. 얘기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we cannot completely control. 우리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답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팁의 3번 내용을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봐봐. 3번 내용 보면은 상충되는 힘이라는 게 다시 한번 뭐다? 감정을 전달하려는 욕망도 존재하지만 감추려는 욕구도 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맞닥뜨린다. 이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Our real feelings continually leak out. 우리의 진정한 감정은 끊임없이 leak out, 유출된답니다. 새어나온대요. In the form, 어떤 형태로? Of gestures, 몸짓이나 tones of voice, 목소리의 톤이나 facial expressions, 얼굴 표정이나 그리고 posture, 자세의 형태로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상충되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인데 예를 들어서 상사가 시켰어. 근데 뭐 사회생활 해야 될 거 아니야. 까라면 까야지. 그지? 그러니까 깔아가서 이제 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내 속마음은 어때요? 하기 싫다잖아. 하기 싫어. 부당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사회생활을 위해서 해야 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말로 안 할 뿐이지. 내 몸짓, 얼굴 표정, 손짓 이런 걸로 다 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새어 나온다는 거야. 스멀스멀 이렇게 새어 나온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봐봐. However, 그러나 we're not trained. 우리는 훈련되지 않는답니다. 뭐 하도록? To pay attention to people's non-verbal cues.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언어적 신호에 뭔가 집중하도록 훈련되지는 않는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이런 훈련을 받겠어요? By sheer habit. 그래서 순전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fixate on the words people say. 단어가 좀 어려운 게 많이 나오네요. fixate가 매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뭐뭐에 매달리다. 자, 우리는요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매달리게 되는데 동시에 또 어떠냐면요 또한 생각하면서 라고 나왔죠. About what we will say next. 우리가 다음에 말할 것을 생각하면서. 됐나요? 즉 우리는 2번 팀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팀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비언어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훈련받지 못했죠. 그래서 말이란 언어에 의존해서 제한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말인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내가 야 니네 내일 다 밤 10시에 보충하러 나와. 안 나오면 뒤진다. 이랬다고 쳐봐. 예시로 그랬다 쳐봐. 그럼 너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까라면 까야지. 싫은데요? 이럴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나한테. 그치? 하지만 말은 정말 나가기 싫은데 말은 못해. 하지만 얼굴 보면 사이즈가 나오는 거지. 얼굴 보면 막 예은이 막 이러고 있어. 뭐 이러고 있어. 막 예를 들어서 티 나잖아. 그치? 응.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비언어적 단서 어떤 이런 이제 표정 같은 거 이제 막 너무 티나게 하는 거 말고 그냥 대충 포커페이스로 이제 보일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세혁이가 정말 싫다는 이제 표정을 자기도 모르게 했어. 근데 나는 이 표정이나 이런 몸짓, 손짓을 이제 잘 보도록 이렇게 훈련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눈치를 못 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에 대해서만 의존한다는 거지. 언어에 대해서만. 너네가 다 네 했으니까. 그러면은 내일 10시에 나와도 괜찮은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what this means?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대절이아입니다. We are using.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 potential social skills를. 그러니까 오로지 작은 규모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만을요. 뭐에 있어서? 잠재적, 사회적 기술들 중 아주 소규모만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We all possess. 우리가 모두 소유한. 즉 여기서 이 내용을 또 봐봐요. 잠재적인 사회적 기술들 중 오직 작은 부분만을 사용한다. 이게 이제 뭔 뜻이냐면 비언어적인 표현을 활용을 못한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언어적. 그러니까 언어적인 것만 얘들이 활용을 하는 거니까 일부분만을 활용한다는 거죠. 됐어요? 언어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학습을 해왔고 이 사람의 말에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이제 말로 하는 거는 판단할 수 있지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떤 각종 제스처나 이런 거를 좀 파악하도록 훈련이 되지는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제한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현상과 문제 제기와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보던 구조독해 패턴이죠. 그렇죠? 현상, 문제점, 결론. 현상의 문제점이 나오고 원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면 해결책이 주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럼 뭐야? 문제점이 주제가 되는 거야. 문제점. 알겠죠? 자, 어떤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냐? 다시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3들은 어떻다? 비언어적 신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에게 의사소통함으로써 생존을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오랜 시간 이게 발달해 오면서 이 비언어적 신호 덕분에 인간의 표정이 풍부해지고 몸짓, 손짓 이런 표현이 정교해졌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인간은 감정 전달을 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감정을 숨기고자 하는 욕망 이거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상충하는 힘들이 이런 거를 완전히 사람이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감정이 비언어적 표현으로서 새어 나오게 된다는 거야.
왜냐면 언어적인 거, 왜냐면 아까 뒤에서 말했다시피 우리는 훈련을 안 받았잖아. 언어는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데 비언어적인 거는 우리가 따로 배우진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새어 나오는 거야. 자기의 속마음. 그렇죠?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비언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할 때 말에만 매달린다. 즉 말에만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말에만 의존을 한다. 즉 이건 뭐다? 우리가 잠재적 사회적 기술들 중에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 모의고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고 일단은 너네 그 워크북을 아까 줬잖아요. 그래서 워크북에서는 일단 다른 거 다 됐고 너네는 두 가지로 무조건 공부해야 돼. 뭐 어법이고 영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단어랑 해석이에요. 일단 이게 돼야 돼.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일단 모의고사 지문이 이번에 난이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니네가 원문 보면서 학습해보면서요 모르는 단어에 체크를 해야 돼요. 모르는 단어에 체크. 내가 지금 말해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내가 숙제는 내가 까먹고 안 쓸 수 있으니까 잘 들어. 파트 5까지가 있거든 그 워크북이. 파트 5가 해석이 있어. 미리 말하면 그 하단에 아마 해석이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 아닌가? 안 나와 있나? 나와 있나? 파트 5에 보면 스텝 5에 보면 아래 해석 나와 있지 않냐? 한번 봐볼래? 안 나와 있냐? 아니 그거 답지고요 아저씨. 답지예요 답지고. 아 없냐? 아 내가 지웠나 보구나. 어찌됐든가. 그러면은 그게 원문이잖아 원문. 그럼 원문을 보면서 일단 해석을 쓰기 전에 해석을 그냥 해봐. 뭐 말로 하던지 뭐 속으로 하던지. 집에 있으면 웬만하면 말하면서 해라. 훨씬 효과가 좋아요. 어찌됐든 간. 그럼 말하면서 내가 해석하면서 우리 그 스팀라이트 학습하는 거랑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막히는 부분 체크해요. 형광펜 같은 거. 쭉쭉쭉쭉쭉 체크. 우리 모의고사 나간 진도 전부 다에 대해서. 그럼 내가 모르는 단어, 내가 모르는 구문 이런 걸 일단 체크를 다 하고 그리고 자습서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야. 아, 이 단어가 이 뜻이구나. 이 구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익혀졌어. 이게 익혀지면 그 다음 단계가 내용 파악이야. 1단계는 뭐라고? 단어랑 직독직해라고. 단어랑 직독직해. 2단계는 뭐다? 내용 파악이라고. 그래서 얘가 뭔 말이지? 얘는 뭔 말이지? 쟤는 뭔 말이지? 일단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은 딴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어법이고 나발이고 영장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일단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스라이트 워크북은 아마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파트 한 2개? 하나? 이 정도 남지 않았나? 대충? 그래서 근데 그 파트 하나가 맨 마지막이 영장인데요. 그 영장이 한 8문장인가 밖에 없어요. 오래 안 걸립니다. 숙제하는데. 그래서 스라이트 그 워크북을 이제 마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최대한 다음 주에 저한테 수업을 받기 전까지 이거를 최대한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 모의고사 해석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니네 시험 전날까지 이거 해석 연습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변형 문제 풀고 이래야 될 텐데, 그렇지? 그러니까 최대한 다음 주 아무리 늦더라도 다음 주까지 방금 내가 말한 이 2가지만큼은 마스터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모의고사를 학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오실 분들은 만약에 오실 거라면은 저한테 사전에 톡을 미리 좀 주세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요. 7시에. 만약에 오늘 못 온다 하면은요. 제가 이따가 내일 그 시간 2개 이제 띄워서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언제 가겠다라고 저한테 톡을 좀 남겨주시면 되겠고 전부 다 안 된다면 언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업 다 끝나고 이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고생들 했다. 오늘 일단 그냥 가세요. 다음 시간 해줄게.